단원 평가 문제 여기 풀면서 마무리, 단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다. 여기 밑바닥에 대부분 모여 있는 겁니다. 뭐 여기가 뭐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대부분 모여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력 때문에 이 밑바닥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대륙권 쓰시면 되고요. 공기 대부분 모여있는 곳, A는 오존층에 존재한다 아니고 성층권의 오존층 B층에 존재하는 거고요. B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A랑 C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에서, 기온이 낮으면 무거우니까 얘가 내려오고 기온 높은 애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고요. C층은 주로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비행기가. 이러면 엄청 높이 올라가는 건데 비행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B층. D층에서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 맞죠? 열권에서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각 층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 아니고 기온 변화입니다. 기온 변화. 기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다음에 B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2번이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방출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온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절대 온도가. 그래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고요.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는 아니고, 요 말은 맞지만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으니까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고, 지구는 달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높다. 맞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실 효과가 발생해서 달보다 더 평균 온도가 높습니다. 기억 디귿. 사실 달에만 가도 살기 어려워요. 원래 공기도 없을 뿐더러 일교차가 큽니다. 달에서 사는 것도 사실 어려워. 근데 화성까지 가서 살려고 하나 싶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달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래. 자, 옳은 거, 알루미늄 컵은 태양, 아니죠, 지구에 해당하죠. 지구. 적외선 등이 태양에 해당하는 그런 실험이고,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각은 적외선을 켜고 20분이 지난 후다. 15분 후인데 데이터를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A 구간에서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흡수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방출하는 게 적은 거고 흡수하는 게 많은 거예요. 흡수하는 게 많으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B 구간에서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4번 답이고, 만약에 적외선 컵을 50cm 거리로 이렇게 멀리 두고 실험하면 마치 태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보다 화성이 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죠.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6번에 지구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50%. 이거는 지 표면이고요. 대기나 구름도 지구에 해당하는 거지, 지구계에. 그래서 70% 흡수하는 거고요. 자, 이거 아니고 보면 알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70%다. 맞죠? 그러니까 70% 들어와서 70% 나갑니다. 6번이 3번이 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880년 이후로 평균 기온 변화를 봤는데, 산업혁명에 따라서 석탄, 석유 이런 걸 많이 태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 기온도 같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온실기체에 해당하고요. 온실효과가 약화된 거 아니라 강화된 거죠.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대기들이 흡수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공기가 데워집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실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튼 약화됐다가 아니고요. 강화됐다 4번 고르시고. 자, A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로 보는 거야. 온도.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 20이고 얘는 포화 수증기량 27.1이야. 가장 적은 거 맞아. B 공기 불포화 상태다. 불포화죠. 여기에 있어야지 포화인데 좀 덜 수증기가 있으니까 불포화죠. C 공기 상대 습도 가장 낮다. 이 그림만 봐도 낮다라는 거 계산 안 해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얘는 100%고 상대 습도가. 얘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얘분의 얘. 근데 얘는 얘분의 얘니까 얘가 제일 작지 습도가. 이것도 맞고요. 이슬점 비교하면 이렇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으로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슬점이 10도씨고 C는 이슬점이 10도씨고 B는 이슬점이 20도씨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온도가 이슬점이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공기 3kg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를 10도씨로 냉각했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7.1g이다. 얘가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야 지금. 근데 10도씨로 냉각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7.6. 빼면 7.1인데 이게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램 퍼 킬로그램이야. 1kg당 7.1g이 응결된다 그런 의미여서 3kg이면 여기 곱하기 3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21.3g 이렇게 되겠네. 답은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 500g을 포화시킨데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런 게 500g이어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C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잘 봐요. C 공기를 이렇게 포화시키려면 요 온도에서 얼마의 수증기가 필요하냐면 4, 5, 6, 19.5g이 필요한데 잘 봐. 1kg의 공기에서는 19.5g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공기가 1kg이 아니라 몇 g이죠? 500g이에요. 500g. 절반이죠. 이거 0.5kg이죠. 그쵸? 그래서 수증기량이 요거의 절반. 그러면 9.75g. 3번 답이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요 앞에 붙은 것 때문에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요거 꼭 보고 해야 돼요. 요거 꼭 0.5kg에 해당하는 거를 쓰셔야 됩니다. 계산은 1kg 그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B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냐? 자, B 공기는 이거분의 요거 상대 습도 20g까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4.7 있다. 곱하기 100 해야지 %로 바뀌죠. 5 곱해주면 되겠네요. 35에 2에 73.5% 73.5%겠네요. 있죠? 5번 답이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0.6g의 수증기를 포함한 25도씨 공기 1kg을 1kg이네. 10도씨로 냉각하면 수증기가 몇 g 응결되는가? 자,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야. 그러니까 10.6g 중에 7.6은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 3g이 응결돼야 되지. 그쵸? 이런 거 해두셔야 됩니다. 30도씨인 공기 2kg 이런 거 2kg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21.2g의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1kg 기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눠 보셔야 됩니다. 2로. 그러면은 2니까 10.6g이네. 요 상태야. 요 상태에 있는 공기의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10.6이래. 온도가 낮아지다가 15도씨가 되면 포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슬점은 15도씨고 상대 습도는 현재 30도씨 공기이기 때문에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27.1분에 10.6 곱하기 100, 요거 2kg 당이니까 2kg이니까 1kg 당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약 한 절반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27.1분의 10.6인데 절반이 안 돼. 이거는 78%는 훨씬 많아야 되잖아. 그쵸?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하면 39가 나오겠지만 객관식이니까 15도씨 있는 애 가운데 요거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대략 한 39% 나오는 게 맞네요. 1번 답이고요. 맑은 날 중요합니다. 맑은 날은 그 수증기량이 비슷한 거예요. 수증기량이 일정한 겁니다. 그럴 때 날씨가 맑은 날은 비가 안 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여기 그려져 있진 않지만 이슬점 변화는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슬점 변화는 만약에 이슬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대낮이 되면 이게 기온이죠.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고,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값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습도는 낮아지죠. 그쵸?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기온은 6시경에 가장 낮은 거고, 원래 새벽이 가장 온도가 낮은 겁니다. 하루 동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 안 큽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맞죠?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4번. 자,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공기덩어리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그러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됩니다.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옳지 않은 거, 가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발달한다. 이 얼음알갱이 이렇게 떠 있는 거는 빙정설인데, 빙정설은 고위도나 중위도에서 발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위도는 높이 올라가도 기온이 영하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로 떠 있죠. 물방울로 떠 있는 건 병합설이라고 하죠. 가에서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점차 커진다. 맞고요. 가를 통해 눈과 비가 내리는 과정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맞는데,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거는 이제 그 지표 근처가 영상이면 그냥 얼음알갱이로 떨어지니까 눈이고, 아까 영상이라고 했죠 방금. 영하면은 눈으로 내리는 거고요. 영상이면은 녹아가지고 찬 비가 내리는 겁니다. 나는 차가운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나는 뭐 뜨거운은 아니어도 뭐 더운 비. 그러니까 이 뭐 그 적도나 뭐 이런데 근처는 비가 더운 비가 내리고요. 우리는 좀 시원한 비가 내리죠. 그렇죠? 찬 비가 내립니다. 얼음이 녹아서. 나에서 물방울들 합쳐져서 비가 내린다. 맞죠? 병합이 돼서, 물방울이 병합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다. 4번 답이고요.
자, 어떤 지역에서 이제 79cm래. 이거는 지금 고기압 상태인 거예요. 고기압 상태. 1기압보다 높은 거예요. 기압이 높으니까 이거를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은기둥 압력 기압과 같은 거고요. 이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다. 맞아요. 1기압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1기압 이상.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인데 수은기둥은 76cm Hg. 이거 숫자를 기억해야죠. 그쵸? 76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그거보다 높은 거죠. 지금 수은기둥은 기울여도 수은기둥의 높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기울어져도 높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높이죠? 이게 높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실험하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 이것도 맞네. 굵기가 가는 것으로 실험하면 높아진다. 아니에요. 굵기도 상관없습니다. 틀렸고요. 요걸 가는 것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굵기랑 상관이 없어요. 압력이 원래 면적분에 누르는 힘인데 굵어지면 누르는 힘도 증가하고 면적도 증가해서 압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7번에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맞고요. 1기압은 수은기둥 76cm 압력과 같다. 맞고요. 바람은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본다. 아닙니다. 공기가 많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는 거고, 기압차가 크면 풍속 빨라지고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하여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기압이 낮은 거죠. 그래서 한번 자, 지금 해풍 봅니다. 해풍. 여기 바닷가 여기 그 밑에 해풍 보는 거는 낮이야. 낮. 해풍 낮. 네. 기압이 지표면의 기압은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아니지. 바다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인 거예요.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더 높다. 맞죠? 상승기도 생겼습니다. 고온입니다. 고온. 저온이고. 육지와 바다의 연용량 차이로 부는 바람이다. 아, 좀 어렵네. 연용량 차이로 부는 게 맞아요. 연용량이라는 거를 요즘 잘 안 해가지고 뭐 이런 복이 안 나오겠지만, 연용량이 바다가 커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연용량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책에서 교육과정에서 없어가지고 잘 안 배울 수 있는데, 연용량이나 비열 뭐 요런 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18번에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지금 남동풍입니다. 남동 계절풍. 고기압이고 저기압입니다. 이러면 여름입니다. 여름. 이거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겨울입니다. 겨울.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모르는 거 이거네요. 나는 북쪽과 서쪽 있는 데서 불어오잖아. 북서 계절풍입니다. 자, 기단들인데요. 봄과 가을에는 B이고 B. 양쯔강 기단 겨울은 아니고,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 A고요. C는 오츠크의 기단 한랭 건조하다. 한랭 다습입니다. 다습. 건조한 거 아닙니다. D는 여름에 영향 주는데 고온 다습하다. 맞네요. 네, D는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자, 이거는 북쪽에 있는 기단은 차가운이야. 차가운 기단과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맞는 설명인데, 이게 차가운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말하는 겁니다. 오호츠크의 기단. 그러면 얘네가 서로 싸워요. 얘는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럼 정체전선이 되고, 근데 한랭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리고 온난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상태잖아. 그 북한은 되게 날씨 좋은데, 내가 거꾸로 설명했는데 미안. 만약 이 상태잖아. 그러면 한랭전선의 뒤쪽에 비 내리고요, 온난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북한은 막 장마가 막 지고 있는데 남한은 햇볕 쨍쨍 내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놀러 갈 때 보면은 막 경기도는 막 비가 막 내려.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 그러면 햇빛 쨍쨍 내리죠. 남쪽은 뭐 가뭄 들고 막 이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건 이제 장마전선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는 온난전선이고요. 이거 한랭전선이고요. 그렇죠? 틀렸고요. 전선의 이동 속도가 나가 빠릅니다. 나가. 한랭전선이 빠르다. 가는 지속적인 비. 이렇게 층운형 구름 지속적인 비. 저군형 구름 소나기. 디귿이 맞네요.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가 뭐였죠? 온난전선 기호는 동글동글한 애고요. 한랭전선은 빼죽한 애입니다. 1번 답이고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정체전선이고 정체전선. 장마 같은. 근데 요거는 이 한랭전선이 따라잡은 거예요. 이런 거를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저기압이 사라져요. 저기압이 사라집니다.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빨라서 폐색전선 생길 수 있다. 자, 여기 밑을 보는 겁니다.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고 공기가 적으니까 저기압입니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맞고요. 가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맞네. 가에서 공기가 하강하여 구름이 잘 생긴다. 하강하면 구름 안 생겨. 상승해야지 구름 잘 생겨. 그래서 나는 흐리다 맞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붑니다. 맞고요. 자, 이게 온대 저기압의 모습인데 A지역 소나기성 비.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비 맞고요. B지역 날씨 맑고. C지역 층운형 구름. 여기 층운형 구름. B지역은 한랭전선 통과한 후 남서풍이 불 것이다. 현재 남서풍이고 한랭전선 통과하면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 한랭전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북서풍. C지역은 온난전선 통과한 후 기온이 높아진다. 따뜻한 공기 세력에 들어가니까 맞는 이야기. 자, 오늘 계절인데 지금 여기가 고기압 남고 북처 바람이 이렇게 불어. 여름이야. 이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야. C의 영향이야. 여름의 C. 한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대륙권과 중간권은 둘 다 대류 현상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대륙권은 기상현상도 있어요. 기상현상 있고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없습니다. 수증기가 없어가지고. 되시죠? 할 수 있죠? 자, 그림은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는 각각 몇 %인지 쓰시오. 자, 이 100이 와서 외울 수밖에 없죠. 30% 반사되고 B는 20, 지표는 50, 흡수했다 나가는 게 70. 어쩔 수 없잖아. A는 30, D는 70. 관계식 B랑 C를 더한 게 D랑 같아야 된다. 나가는 거랑 같아야 된다. 지구 복사 평형에서 대기가 하는 역할과 그 결과를 서술하시오.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요거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한다. 다시 지표로 여기 써있잖아. 지표로 방출한다. 방출하여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28번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기온이 25도씨이고 이슬점이 15도씨일 때 상대 습도 구하는 식을 세우고 그 값을 구하시오. 현재 기온이 25도씨면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라는 소리고요. 이슬점이 15도씨라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라는 거예요.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뭐 요랬어. 뭐 10.6이었어.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15도씨인데,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는 25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 20.0이고 현재 수증기량 10.6인데 곱하기 100 해야지 됩니다. 그럼 이게 5만 곱하면 되네. 그래서 53% 구하시면 되고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 세 가지. 상승기류가 있으면 돼. 상승기류. 구름은 상승기류가 있어야지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하여 수증기가 응결할 수가 있다. 상승기류가 생기는 경우는 지표면에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경우, 그러니까 주변보다 이제 가열이 된 거죠. 그럼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산을 타고 오를 경우,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에서도 상승기류가 있는 거죠. 세 개 다 상승기류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상승기류가 생기고, 됐어요? 자, 30번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절풍이죠. 그림과 같은 바람이 부는 계절.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자, 위와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까닭을 대륙과 해양의 기압 크기를 비교해 서술하시오. 여름에 해양은 고기압이 되고요. 물론 원인까지 다 설명하면 좋은데 일단 기압 차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은 저기압이 돼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대륙은 저기압이 됩니다.
모범 답안은 조금 다르네. 여름에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어 기온이 높아지므로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낮다. 나는 그냥 그거의 결과만 썼는데 기압 크기만 비교해서 서술했는데, 아무튼 여름에 대륙의 온도가 더 높아요. 고온이야. 그러면 대륙의 공기가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저기압이 돼요. 해양은 여기보다는 저온이어서 하강 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 정도만 쓸게. 그 다음에 31번에 자, 상승기류 생기면 여기 저기압입니다. 하강기류 생기면 고기압이고, 가와 나의 기압과 가는 저기압, 나는 고기압. 기압 중심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 가에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러면 되고요. 얘는 불어 나옵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온다. 가와 나에서 날씨는 각각 서술하시오. 가는 날씨가 흐리고, 나는 맑다. 구름이 없고 맑습니다. 자, 32번에 그림은 어느 전선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전선의 이름을 써라.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 한랭전선. 형성 과정을 서술하여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뭐 밀어 올리면서 생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파고들어서 밀어 올린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써져 있네요. 모분 답안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비슷한 의미고, 이 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승운형 구름이 아니라 저군형 구름이죠. 이렇게. 구름이 쌓여있는 저군형 구름. 강수 구역. 한랭전선 뒤쪽에 이게 사이쇼 들어가야 되나? 뒤쪽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성 비가, 형태도 쓰라고요. 강수 형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이해가세요? 여기가 전선이고, 전선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과 에너지 해볼게요.